네, 오늘 주제의 키워드이기도 한데 착각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경험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매수 잘하고 싶죠? 뭐 좋은 타이밍에 사고 싼 가격에 사고 수익 많이 내고 싶고 뭐 그러실 건데, 그래서 이제 매수 노하우에 관련된 기법들이라던가 방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뭐 기타 이제 매체를 통해서 공부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적용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잘못된 방식의 노하우를 습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가 잘못 가르쳐 줘서라기보다는 그냥 자체적으로 되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뭔가 좀 집중을 엉뚱한 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수 노하우라고 알려져 있어서 막 집중도 하고 있고 잘하고 싶어서 노력도 하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의 착각이었다, 잘못 알려진 방법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만한 것들 두 가지를 짚어서, 그게 왜 이제 문제인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매수를 해야 진짜 주식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건지 잘못된 점을 교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직히 초보자분이 아닌 초보 정도는 이미 지나간 개인 투자자분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할 때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의존적인 무언가를 너무 많이 찾아요. 이게 이제 시작인데, 대표적으로 좋은 주식과 타이밍을 찾습니다. 한 번씩 생각해 볼까요? 좋은 주식 또는 좋은 자리와 타이밍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좋은 주식이란 여러분들이 흔히 이름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을 거고 뭐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기타 등등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타이밍으로 이어져도 좋은 주식이니까 언제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좋은 주식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제 나 주식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리죠, 자리. 이제 자리가 조금 더 나아가면 기법적으로 어떤 자리, 눌림목 자리, 고점 돌파 자리, 아니면은 쌍바닥 자리, 이평선에서 정배열 자리, 역배열 자리, 막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자리, 좋은 자리에서 타이밍을 맞춰서 딱 매수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할 때는 항상 무언가 의존할 수 있는,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매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사야지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의존할 만한 뭔가를 찾는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기업의 규모라던가 실적 같은 그런 좀 수치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차트상에서의 특정 모양이 갖춰져 있거나 특정 조건이 갖춰져 있는 그런 거, 즉 그걸 가지고 의존해서 매수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그거 없이 주식을 하면 그게 주식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클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존적인 무언가를 저는 지금 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빼고 나면 내가 어떻게 매수할 수 있을까? 갑자기 막막해지죠. 그래서 반자동적으로 사람들은 착각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매수하는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은 주식이 훨씬 쉬워질 거고, 그런 의존하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매수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얼만큼 매수하는지, 두 번째는 얼마나 빨리 매수하는지. 즉 얼만큼과 얼마나 빠르게, 양과 속도만 기억하시면은 주식에서 매수함에 있어서 훨씬 더 편해지고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을 볼 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심화 문제입니다. 심화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대신에 이 심화 문제를 푸는데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한 번이에요. 맞거나 틀리거나, 맞으면 패스, 틀리면 탈락입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 것과 B, 두 번째 선택은 심화 문제가 아니라 기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필기 시험 같은 개념이에요. 문제가 한 50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60점 커트라인만 넘으면 돼요. 각각의 50개의 문제 난이도는 쉽습니다. A랑 B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가 더 쉽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B가 쉬워요. 패스하기가 B의 시험이 훨씬 더 쉽겠죠. A의 시험보다. 쉬운 시험을 여러 번 치르면서 수익을 쌓아 나가는 방법도 충분히 존재한다. 몰라서 그렇지 이게 메리트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좀 막연하니까 실사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아무거나 골랐습니다. 상승 잘하고 있네, 예뻐 보이네, 기타 등등의 이유로 여기서 시작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심화 문제 A는 여기서 만약에 좋은 자리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으니까 100% 매수, 또는 100%에 준하는 타이밍 잘 잡았으니까 무조건 많이 사는 게 유리하지 않아? 이러면서 한 번에 팡 들어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맞았어? 틀렸어? 올랐어? 떨어졌어로 귀결돼서 패스하거나 탈락하거나, 이런 시합장으로 좋은 주식, 좋은 자리, 좋은 타이밍을 찾아서 매수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B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제가 얼만큼, 양과 얼마나 빠르게 속도를 말했잖아요. 양을 말한다는 거는 이 100%를 꼭 한 번에 다 쓰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할 권리가 있고 선택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00%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쪼개서 나눠서 분할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50문제라고 말했던 것처럼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뭐 10%를 살 수도 있고 20%를 살 수 있고 나눠서 삽니다. 분할 매수를 하라는 얘기죠. 한번 처음에 들어갈 때 나눠서 사고, 그 다음에 한번 매수 이후에 그 다음 매수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빠르게 사느냐, 때로는 천천히 살 수도 있고 때로는 빨리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심화 문제 A처럼 갔을 때는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도 돼, 안 돼, 이런 의존적인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겠지만, B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 최초의 첫 매수 같은 경우에는 시작 못할 이유 있을까요? 거의 웬만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얼만큼 살 것인가, 얼마나 빠르게 살 것인가로 생각만 딱 전환해줘도 할 수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이 많이 나뉘어질 거고 훨씬 더 난이도가 쉬워질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보태면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밍적인 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타이밍은 정말 최적의 자리, 쉽게 말하면 내가 100%를 넣어도 괜찮을 만한 그런 타이밍, 이거를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타이밍이 문제라기보다는 이거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문제로 내가 인생을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거를 문제 삼으신 것 같고, 근데 또 언니님 말씀에 헷갈리는 게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도 그럼 결국엔 그것도 타이밍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시작하는 시점의 타이밍은 저 100%가 들어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뭔가 완화된 조건으로 우리가 시작점을 잡아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쉽게 말하면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네, 맞아요. 그냥 거기에 걸맞는 예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최고점 찍은 종목들 항상 생기죠. 그러다 보면 최고점을 찍었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죠. 좋은 주식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좋으니까 어떤 이유로든 간에 최고점에 달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좋은 주식에서 여기서 아까 말했었던 A로 이게 좋은 타이밍이야, 여기서 그냥 좋은 타이밍이니까 한 번에 100% 살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고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가격적으로 싼 주식이 좋은 주식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거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판단을 하겠죠. 근데 제가 말했었던 기본 문제에서 여기서 만약에 5%만 매수해 본다고 해볼게요. 양이죠, 양. 여기서 5% 매수 못할 이유 있나요?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못해? 이런 이유는 없을 거예요. 즉 원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여기서 1차원적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2차원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근데 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굳이 해야 돼? 말아야 돼? 선택의 문제에서는 자신이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같아요. 5%를 매수할 만한 못할 이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 뭐 그런 못할 이유는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5%를 들어갈 이유가 있나? 저거 뭐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또 이런 생각 때문에 뭐 할 이유도 없는 거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양과 속도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은 심화 문제를 도전하시겠어요? 기본 문제를 도전하시겠어요? 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5% 가지고 수익 내서 얼마나 먹는다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걸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아이러니하게 정확하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세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수익이 안 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해보셨나요? 수익이 안 날까요? B가 A보다 수익은 더 원활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B가 A보다 왜 수익이 잘 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심화 문제, 기본 문제 얘기했듯이 100% 매수하고 나서 바로바로 수익 나신 분들, 경험적으로 돌아봤었을 때 100% 매수하고 나는 바로 수익 났는데 그 다음번에도 100% 매수하고 나서 바로 수익 났는데 그 다음번에도 100% 매수하고 바로 수익 났는데 이게 계속 됐다 하신 분들은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아실 거고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익은 언제 나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첫 번째 매수 끝나고 나서 바로 수익 나는 게 아니라 뒤에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매수들이 몇 번 더 필요할 거예요. 한 번에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매수가 이어져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작 시점에서는 5% 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매수의 행위들이 더해지면서 내가 수익을 낼 때 덩어리는 절대 5%에서 끝나지 않아요. 덩어리라고 말한 거는 보유 물량이고요. 즉 5%로 매수를 시작한 거지 내가 매도해서 수익을 챙길 때는 이게 5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유 물량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걸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수익 자체도 나오고요. 심지어 A처럼 하는 것보다 B처럼 했었을 때 히팅률이라고 하죠. 수익을 내는 빈도의 수 훨씬 더 많기 때문에 B가 A보다 더 쉽게 수익을 잘 만들면서 심지어 쌓아 올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A로만 하게 되면은 수익 날 때도 있지만 수익 안 날 때가 빈도수로 수익 안 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수익 안 나면 어떡하는데 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통수에 직면하는데 대표적인 외통수는 손절이죠. 손절 아니면은 손절하기 싫어서 방치해서 계좌에 그냥 밀어두고 다른 돈으로 다른 매매 행위를 하게 되겠죠. 이게 약간 루틴처럼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수익을 내는 행동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로 시작을 해서 50%나 80% 비중으로 가는 거가 그게 방법이 된다면 그럼 나는 그냥 100%로 해서 히팅 잘 한번 해보다가 먹으면 먹는 거고 안 되면 물 타가지고 나중에 나의 보유 물량을 200% 300% 그렇게 가져갈 생각으로 물타기를 하면 결국엔 똑같은 얘기 같은데 좀 더 비중을 많이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잖아. 깊게 이런 생각을 하든 아니든 이런 비슷한 사고 회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타기라는 카드도 많이 꺼내서 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까지 들어도 선뜻 본인의 그 여태까지 행동을 버리기가 어려운 게 결국은 이렇게 하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니야?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물타기에서 300% 만들어야지 아니면 500% 만들어야지 요 의견 있잖아요. 이 의견에는 일단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진짜로. 이런 분들은 그냥 계좌 세팅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 행동을 할 때 나는 물타기에서 항상 100%에서 500%까지 만들 거 각오하고 있어.
거기에 준하는 계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자금 고갈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거는 완전 번외적으로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든 가능하고 세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냥 사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500%를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어. 그럼 최초 100% 매수한 거는 여기서 비해서 말하는 20% 매수한 거나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마치 이제 뭐 환율 문제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 네. 단위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가치다 이런 뜻이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내가 처음에 이거를 환산해서 20%야 라고 생각 안 하고 몰빵 때린 다음에 안 되니까 수습하려고 여기다가 막 물타기를 막 있는 돈 없는 끌어와가지고 하게 되는 게 문제라서, 동의한다고 하는 것도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사실은 동의가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자금 고갈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엔 이렇게 하는 거 타이밍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일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건 결국에는 좋은 타이밍을 정말로 내가 잘 맞춰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이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근데 어차피 좋은 타이밍이란, 절대적으로 좋은 타이밍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타이밍,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곳,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계속 양과 속도만 조절해서 그런 데서 지속적으로 행동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운전면허 필기시험처럼 문제는 50개, 100개예요. 거기서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내가 시도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난이도가 쉬울 때 맞추고 틀리고 맞추고. 근데 이 틀린 게 바로바로 계좌에서 손실로 귀결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총합을 60점만 넘게 되면은 다시 전체가 패스가 되는 거예요. 수익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계좌에서. 이렇게 다가서면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훨씬 더 원활하게 낼 수 있고요, 많이 낼 수 있고요, 꾸준하게 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얘기한 거는 전체가 패스가 돼서 수익이 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손실 보기가 더 어렵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난 케이스를 만나서, 난 코스를 만나서 손실을 섞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장 정말 어려울 때, 또는 종목에서 정말 변수 만났을 때, 그럴 때만 하면 돼요. 근데 전체 매매의 빈도에선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꾸준한 수익을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또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게 있죠. 우리는 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양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쵸. 빨리도 벌고 많이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주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얘를 높이기 위해서고 얘를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네. 근데 뭔가 지금 얘기는 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언니님 말이 다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왠지 여기는 되게 안전한 그런 방법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댓글에 여러 유튜브 중에서 안정성만큼은 어니스트와 주식 미더업이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칭찬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든 뭔가 이거는 안전한 거다, 안정적인 거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처럼 좀 이거를 집중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이게 상반되는 얘기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의 키워드이기도 한데 착각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경험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저는 처음부터 속도와 양을 잡고 싶습니다. 이 마음 정말로 공감도 하고 이해도 돼요. 근데 되나요? 되세요? 되시나요? 어저께 저희 우리나라 축구 했었죠.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실력 오르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돼서 저는 지금부터 한 3개월 후에 손흥민이 되고 싶습니다. 되나요? 안 될 거예요.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게 궁극적인
꼴이자 목적입니다가 아니라 최소한 이거는 선행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되는 정도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제가 말했었던 기본적인 것들을 할 줄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도 늘리고 양도 높이고 요 행동들을요 자신이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때서는 얼마든지 돼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여드렸던 실전 매매나 그런 매매들을 보고서 아 이거 쉬워 보이네 하면서 따라 해보시면 잘 되시나요?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고 새로운 상황에 많이들 직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되게 너무 과하게 간 공격력이 더 많이 높아진 매매는 보여드리거나 그러지도 못했단 말이죠. 컨텐츠의 한계상. 그 말은 공격력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뭔가 기본기가 갖춰져 있고 기초가 설립이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고 스타일에 따라서 공격력을 최대한 끌어올린 그런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운전을 잘하면 이제 서킷 나가서 그냥 막 프락셀 밟으면서 막 돌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그걸 그냥 하려고 하니까, 기초가 없이 기본기가 없이 그 안정성 없이 하려고 하니까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착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얘기해주고 기본을 갖추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단순해요. 부상을 방지하고자 함이지 주식 투자는 천천히밖에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빨리 달려도 괜찮은데 부상당하는 거, 언제 어떻게 부상당하는지도 모르면서 빨리 달리게 되면은 부상에서 회복을 못합니다. 그냥 치명상을 당하기 때문에 부상을 컨트롤할 수 있고 부상을 안 당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신의 최대 속도를 달리는 게 맞잖아요. 그냥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주식 매수 노하우라고 알려진 대표적인 착각, 사람들이 집중하는 대표적인 착각이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엔 이거 같아요. 나 속도 높여서 빨리 수익 내는 그런 매수 노하우, 크게 수익 내는 그런 매수 노하우 뭐 없어, 막 그렇게 찾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좋은 주식, 자리, 타이밍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얘네들이 더 탄력을 받아서 더 이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개가 되게 안 좋은 시너지를 내면서 주식이 망하는 거죠. 부상 얘기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청혼의 꿈을 안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바로 다치죠. 왜 다쳤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쳐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오랜 기간 회복을 해요. 심적으로 회복을 하든 뭐 다시 계좌가 복구가 되든, 그래서 또 달립니다. 또 이제 공부한 대로 달려서 또 다쳐요 그냥. 그래서 이 부상 회복 기간이 그냥 이 선수 시절 내내 계속 있는 거예요. 뭐 유리몸이라고 하자, 축구 비교하셨는데 계약은 되게 비싸게 했는데 벤치에만 앉아있는 그런 가레스 베일 같은 그런 선수, 뭐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실패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거죠. 결국에는 이 부상을 컨트롤하고 부상당하지 않게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기본기와 체력 훈련 뭐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걸 거예요. 근데 주식으로 따지면은 두 가지 말씀하시는 매수하는 속도와 매수하는 양을 계속 컨트롤하면서 탄탄하게 주식을 해나가는 거를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런 노하우라던가 좋은 주식을 선별하는 그런 자기만의 방법이라던가, 그때 가서는 자리 뭐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되겠죠. 근데 너무 모래성위에 그런 것들을 쌓고 계시다, 그걸 너무 많이 본다. 저희 같은 경우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러지 마시라, 그게 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도 또 드리는 거고요. 뭐 오늘 언니님이 이제 여러 가지 비유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셨는데 좀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나 이제 이해했어, 좋았어, 그러면서 이제 또 덜컥 잘 되기가 어렵거든요. 훈련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험의 영역이고, 그래서 그럴수록 이해가 됐을수록 또 좀 차근차근하게 기초와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본인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떤 시행착오를 거칠지 모르겠지만 꼭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도움을 많이 드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저희가 또 클럽을 하잖아요. 투자 클럽에서 그 길을 걷고 그 과정을 걷는 분들께 직접적으로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훈련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 당연히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도 제대로 만들어지겠죠. 계속 부상 회복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놨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부에 운영하고 있는 클럽 공지도 해놨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고 저희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